아침에 일어나서 미국 시장을 보신 분들은 나스닥이 조금 올랐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젯밤에 미국 주식시장을 보시면서 주무신 분들은 저처럼 아주 후덜덜했습니다. 예, 나스닥이 2%나 밀리면서요. 야, 근데 어젯밤 생각한 거죠. 내일 시장이 장난 아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국채금리하고요, 미국의 10년물, 기술주하고 나스닥이 아주 정말 널뛰기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변동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같은 개념이죠. 그런 점에서 부담들을 좀 가지고 오늘 출발을 했는데요. 반등이 좀 옵니다만 우리 시장,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등 오면 사겠습니까? 예, 손이 나가기 좀 어려운 형국이고요. 오히려 반등이 오면 사실은 현금화를 좀 해야 되고요. 사고 싶다면 척후병을 보내는 정도, 그 정도로 테스트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자신 있게 사 들어갈 공간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뭐 주가가 확 밀린다고 하면 그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2929, 코스닥은 소폭 상승세이고요. 코스닥은 또 0.7%가 밀립니다. 오늘 두 시장 모두 상승 출발했었는데요. 강하게 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인데 역시나 코스닥이 올라와도 매물이 많고요. 부담들이 있어서요. 지수가 좀 밀려가는 형국이어서 투자자들은 여전히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전략 세우면서 중심 잡고 또 종목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공감팬 출발하겠습니다. 잠겨있는 내 계좌의 수익을 잔금 해제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잔금 해제, 계좌와 종목에 대한 비밀들을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주식시장에 손대면 톡 하고 각종 주식 정보가 쏟아지는 AI 이분입니다. 바로 IBK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부장님과 각 종목들의 분위기 살펴보고 두 종목에 대한 비밀도 열어볼 텐데요. 지금 시장 분위기 좀 볼게요. 셀트리온 그룹주가 오늘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 동반 강세 확인이 되고 있고요. 어제 좀 큰 폭으로 떨어졌었던 신세계 오늘 장은 3%대 오름세 확인됩니다. 게임주가 오늘 부진해요. 위메이드 맥스, 그리고 컴투솔딩스도 10% 이상 밀리면서 게임주 내려가는 모습 확인되고 로보나 유진로봇 등의 로봇 관련주들도 한동안의 시세 분출 뒤로 하고 오늘 장은 모두 밀립니다. 에디슨 EV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 오늘도 급등 나오고 있어요. 이 중에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부장님 제일 궁금해하는 건 이걸 것 같아요. 네. 지난해 반토막이 났었던 이 셀트리온 그룹주가 1,500억 원의 자사주 매입 소식에 오늘 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재투자에 관심이 있었던 셀트리온 그룹주가 자사주나 배당 이런 쪽으로 분위기를 바꿨다라는 것에 의미 부여하는 투자자가 많더라고요. 어찌 보십니까? 네, 자사주 취득은 회사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 펀더멘탈리 사실은 실적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올해 어떻게 실적을 내냐 문제인데 사실 치료제나 백신 관련해서는 다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미 이제 먹는 치료제가 머크나 화이자가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내 치료제 같은 경우는 mRNA 관련된 기술을 개발해서 이제 치료제들이 이제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이제 이러한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해서 다소 좀 주목을 받다가 조금 늦어진 느낌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좀 실망감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다소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1,500억 정도라면은 결국은 시장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받쳐준다는 개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오늘까지 만약에 산다고 하면 5거래일 연속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기관들 매도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분위기에서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분위기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 구간을 좀 보시고요. 다만 이제 20만 원 선 마디 지수가 올라오면서 20만 원에서 22만 원 선이 기존에 상당히 좀 오랫동안 지속됐던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1차 저항이 20만 원 그리고 2차 저항이 22만 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하면서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조금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달라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에디슨 EV도 궁금해요. 어제 상한가고 오늘도 지금 28.3% 정도의 급등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 쌍용차 인수 본계약 체결 소식에 이렇게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 오늘의 흐름이야 그렇다 치더라도요. 이 종목 차트 길게 열어보면 와, 개인 투자자가 이거 해도 되는 거예요? 어렵죠. 그리고 이제 쌍용차 같은 경우가 인수가 되긴 됐지만은
쌍용차가 얼마나 이제 경쟁력이 있느냐의 문제인 네. 거겠죠. 뭐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코란도 시리즈나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모델을 갖고 있지만 브랜드 상으로는 이제 다양한 차종 라인업이 그렇게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인수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어제 그리고 오늘 같이 이제 급등을 했다고 하면 결국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신규 투자로서는 여기에서 뭐 지금 호재를 보고 들어가기는 좀 다소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된다면 새롭게 라인업을 짜여지면서 뭐 전기차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투자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뭐 인수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자금 집행이나 비용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꺾이기 전까지는 다소 좀 더 보유할 수 있겠지만은 신규 관련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시고요. 지금 따라가는 것보다는 좀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됩니다. 아마 어제 좀 들어가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보유자분들의 영역일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신규 진입은 좀 권하지 않는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시장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고요. 자, 오늘 잔금 해제 어떤 종목일까요? 열어보겠습니다. 잔금 해제 종목은 DB하이텍입니다. 4분기 깜짝 실적, 깜짝 놀랄 상승도 이제부터 가능할 것인가 주제를 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주식 AI 박근영 부장께서 꼽은 포인트는 4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오늘 한 증권가에서 목표가 11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건데 DB하이텍 실적 저희가 어떤 걸 관전 포인트로 둬야 되는 거예요? 네, 원래 이제 3분기가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냈기 때문에 네. 뭐 상당히 좀 좋았죠. 1,000억 이상 나왔었던 상황이고요. 4분기 영업이익단이 뭐 3분기보다 더 좋을 거라고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기존에 뭐 1,100억대 정도 수준으로 컨센이 정해졌습니다. 사실 컨센서스 평균치로 봐서는 4분기가 1,036억 정도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갖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 추정치가 1,300억 이상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대비 대폭 상향 조정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가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되는 상황이고요. 8인치 파운드리는 이미 2022년까지 글로벌 파운드리가 풀캐파로 다 찼습니다. 이미 계약이 끝났다는 이야기고 네. 여기에 따라 쇼티지가 계속 진행되면서 가격 인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죠. 여러 가지 뭐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 인상을 15% 정도 올렸고요. 이미 작년에. 그리고 네. 삼성전자도 15% 정도 올린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DB하이텍도 여기에 똑같이 올리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가격 인상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판가 인상에다가 그다음에 우호적인 원달러 환율까지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4분기 웨이퍼 출하량도 전분기 대비 2% 증가하면서 출하량 증가까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판가 인상,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의 우호적인 환경, 그다음에 출하량 증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평균 판매 단가가 전분기 대비 4%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기존에 가장 그래도 긍정적 아니면 공격적으로 추정했던 곳이 한 5,200억 정도까지 추정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영업이익 추정치가 6천억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대폭적으로 빠르게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라오고 있어서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아마 상당히 좀 그에 대한 아웃퍼폼을 주가 수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요. 네, 이 두 번째 파운드리 판가 인상 지속을 포인트로 또 함께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유안타증권에서요 최근에 이 업체의 캐파 증가 추세가 이례적으로 큰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또 저희가 꼽는 세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넘겨보겠습니다. 캐파 확대 전망. 이걸 고려했을 때 저희가 가격 라인을 요거 반영해서 어느 정도 잡아야 될지 증권가 곳곳에서는 10만 6천 원, 11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네, 뭐 현재 말씀하셨던 그 기존 판가가 인상되는 상황에서 캐파 증설이 또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연초 월 생산 능력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9K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아마 작년 3분기 말 기준 138K로 늘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50K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캐파가 계속 대응하고 있는데 이 8인치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캐파 증설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캐파 증설을 하는 곳에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데 이 캐파 증설을 너무 많이 해놨다가는 8인치 파운드리 시장이 만약에 꺾였을 경우에는 바로 비용 증가가 그러네요. 들어오죠.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조금씩 올리는데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풀캐파가 계속 돌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캐파를 늘리지 않으면서 가격 인상을 계속 주도했던 게 DB하이텍의 어떤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넘쳐나는 파운드리가 쇼티지 나오고 있고 해외 쪽에서도 파운드리 관련된 회사가 좀 화재가 발생하면서 네. 파운드리 관련된 쇼티지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약간의 어떤 그 캐파 증설을 충분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3분기 같은 경우는 뭐 150K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작년 대비로 한 10% 이상 캐파 증설이 되는 상황에서 그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풀 가동이 되고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죠. 웨어러블이나 IoT 관련된 관련해서 디바이스에 8인치가 계속적으로 들어간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호황이 1, 2년 사이에는 굉장히 구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고요. 실적이 좀 많이 좋아지면서 올해 주가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올해 기준 PER 밸류에이션이 7배 정도 수준입니다. 아직까지도 매력적인 가격 구간이라서 좀 더 우상한 그림인데요. 단기적으로 조금 올라온 부분이 있죠. 네. 실제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면서 사실 뭐 10월 달에 벌써 뭐 5만 원 정도 수준부터 주가가 올라와가지고 8만 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뭐 50% 이상 주가가 단기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뻗어나기보다는 조금 이제 물량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느 정도 소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눌림목이 나온다면 충분히 5일선 플레이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는 DB하이텍 비중 확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네, DB하이텍. 그동안 뭐 P와 Q가 있다면 P를 올리는 쪽의 전략을 취했는데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공급량도 조금 늘려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전략, 긍정적인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 상승도 나오고 있고요.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잔금 해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CIS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믿고 있었다고 투자 본격 수혜 시기는 LG 에너지 솔루션 네. 빨리 상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2차 전지주가 많이 좀 수급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안에서 수혜주를 저희가 찾아본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결국 장비 투자에 한다. 그래서 CIS 긍정적이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공모 가격 대상으로 맥스 12조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자금이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뭐 개인들도 마찬가지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이제 수급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서 기관들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공모 청약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주식을 그냥 엄한 주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시장에 국내 시장에 상대적인 약세를 충분히 이제 설명할 수 있고 과거의 사상 최대 공모 금액이 4조 9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장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기존의 최대 공모 금액의 2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수급의 블랙홀이 되면서 네. 기관들은 계속 그 청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팔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2차 전지 섹터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일단은 편입을 해야 되니까 그 편입을 하기 위한 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2차 전지 관련된 셀이나 소재 업체들, 특히 소재 업체들은 많이 올랐으니까 팔았겠죠. 여기에 따라서 소재 업체들의 수급이 상당히 꼬이면서 최근에 소재 업체들이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가 다 빠질 거냐? 이건 아닐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소재 업체들이 많이 올랐다면 이제부터는 장비 업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보통 이제 소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2차 전지가 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계약을 런칭을 받으면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실제로 물건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진 부분들이 3년에서 3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로 봤을 때 대규모 수주를 받았던 게 2019년도 정도부터 대규모 수주가 터졌기 때문에 장비가 발주되고 충분히 들어가기 시작하는 시기가 올해부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재주는 빠지지만 장비 업체는 최근에 모습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원익 PN이라든지 뭐 CIS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CIS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핵심 고객사로 두고 있고 2차 전지 전국 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전반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장 후에 4년간 245기가와트 캐파 증설을 위한 장비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국 공정업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신공장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전공정 장비 투자가 먼저 진행되기 때문에 CIS가 바로 수혜주로 거론될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좀 올랐다가 이제 일부 눌림목이 나왔지만 지금부터 다시 우상향 그림이 충분히 그려질 수 있습니다. MS를 따지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내에 MS가 20에서 30% 정도 네. 수준까지 될 거로 보는데 30% 정도 수준까지 보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투자 금액을 감안하면 약 맥스 1조 2천억 정도의 투자 금액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MS 관련된 변동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까지 캐파 증설을 약 75% 증가시킵니다. CIS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응을 하기 위한 캐파 증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매출액은 1220억에 그다음 영업이익이 110억 정도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올해까지의 매출은 수주잔고를 감안해서 매출액은 1,90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230억 원이니까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면 작년 대비 110%나 급증합니다. 2배 이상 급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의료의 점유율이 한 20에서 30%, 그걸 감안했을 때 한 1조 2천억 정도의 투자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포인트 잡아주셨고 캐파 증설 또한 긍정의 포인트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CIS. CIS가 하고 있는 게 이게 전극 공정 장비인데 이게 또 장비 투자에서는 소재로 친다면 이 양극재, 음극재처럼 이 상당수 많은 부분에 돈이 들어가는 분야 맞습니까? 네, CIS가 생산하는 전극 장비는 쿼터라든지 네. 롤프레스 그다음에 슬리터 이렇게 되는데요. 그게 LG 에너지 솔루션 전체 투자 금액의 30에서 3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장비 투자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MS가 20에서 30% 수준인데 이게 또 이 장비가 일본 장비를 또 다소 좀 대체하는 그런 물량까지 들어갑니다. 여기에 따라서 CIS의 성장률이 상당히 좋아지는 분위기고 최근에 몇 개 년도를 보더라도 매출 규모가 상당히 계속적으로 우상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면서 상장 공모 금액으로 대규모 장비 투자가 발주된다는 점에서 아마 올해는 상당히 아웃퍼폼을 할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각국에서는 수급 불안에 대한 이슈 때문에 장비나 소재나 이런 걸 자국화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상당수 CIS가 여러모로 좀 부합되는 것 같은데 가격은 다른 소재주 이런 거 비해서는 정말 메리트 있는 자리이지만 12월 말경부터 해서 조금 올랐다가 살짝 지금 주춤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는 연초입니다. 가격 라인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16,250원이에요. 네, 최근에 실제 저점은 14,000원 구간 정도가 최근에 저점을 보고 네. 이제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16,000원 구간이라면 저점에서 한 10% 내외 정도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실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과거에 기대감으로 올랐던 작년 9월이죠. 그때 가격 정도 수준 박스권 상단까지는 가능하다 볼 수 있겠고요. 목표 주가는 21,000원, 손절가는 1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21,000원의 목표 주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CIS.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2차 전지 쪽에 수급 불안이 나온다면 또 그 안에서 분명 그 덕을 보는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좀 그 포인트로 CIS 지목해 주셨으니까요. DB하이텍과 CIS 잔금 해제 종목들 여러분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잔금 해제 좀 빨리 지나가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 유튜브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박근영의 잔금 해제 검색하시면 오늘의 내용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한번 더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주식 이야기 AI처럼 풀어주셨습니다. 박근영 부장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